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사은을 총괄해 볼까 합니다. 경축가 보셨죠? 네. 제가 이걸 쭉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저도 잘 설명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오래 봤지만 왜 경축가가 중요하냐면 이 경축가 문헌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당신의 대각을 스스로 경축한 거예요. 당신의 대각의 흥타령이 나오죠. 어찌 보면은 흥타령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걸 대각했는가, 이걸 깨달았는가 해서 그것을 당신의 그 흥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경축가가. 그럼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막 나와요. 근데 고어들이라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안 될 부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제가 예를 들면 등분으로 낙을 삼고, 그러면 같을 등, 나눌 등,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은 법률 은덕을 설명하면서 등분으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사은을 공부해 보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그걸 설명한 거예요. 사실 사은의 자리, 사은에서 여기 그 법률은이 따로 있고 동포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동포은으로 보면 동포은이고 법률은으로 보면 법률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동포은으로 등분으로 낙을 삼고는요. 법률은으로 등분으로 낙을 삼고는요. 동포은으로 보면 이게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사은에 대한 공부가 많이 돼야 이 경축가가 읽어져요. 안 그러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수도자 이런 얘기하면 옛날 우리 수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읽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대금사님께서 수도라는 것은 사은의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지사, 당연지사 이렇게 말하면 부당지사는 배은하는 거고 당연지사는 보은하는 거 이렇게 그래야 이런 언어들이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안 그러면 안 읽어져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이런 말도 있죠. 삼삼으로 벌려 있는 건물.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숲에서 나무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쫙 사람들이 마을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서로 어울려 살지 않습니까? 그 인간 삶의 공간들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뒤에 어떻게 나면 서로 주장하여 서로 보은이니 삼삼으로 벌린 건물 서로 주장하여 서로 보은이니 이 가사체에는 중간에 이웃말을 어떨 때는 생략해버려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그 공간을 채워 넣어야 돼. 근데 이 눈이 없으면 안 읽어져,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말하면 이게 동포군에서 보면 서로 공급하고 서로 도움받고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쫙 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타의 산업공상이 자리타로 펼쳐 있다.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참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뭔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사은의 공부가 이해가 안 되면 잘 해독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저희 말했잖아요. 귀신일래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귀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사람들은 당연히 영화 보면 고스트들 나오지 않습니까? 좀비들 나오고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또 제가 이렇게 보는데 아까 말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네. 안 나오네. 근데 어쨌든 그리고 그 대종사님의 그 대각의 경지도 어떤 비유를 통해 설명하세요. 여기 보면 일춘만화. 봄이 딱 오니까 만화가 온갖 꽃이 쫙 피듯이 당신의 그 경지도 그렇게 이게 다 보면 은혜로 꽃이 피는 거예요. 은혜로 쫙. 이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또 말하지만 이게 당시 그 소태산 대흥사의 대각에서 드러나는 은혜예요. 이런 거에서 많이 이 장을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공부해봤으면 좋겠고요. 많은 것을 설명하고 싶으나 이것도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자, 제가 또 그 전 시간에 이론상과 사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봤는데 이걸 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론상과 사은의 관계를. 자, 정산종사께서 이론상의 진리를 진공, 묘유, 인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어요. 진공, 묘유, 인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건 잘 따라오세요. 이거 말이라는 게 제가 말을 잘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현대 사회는 어떤 사람이 말을 막 재밌게 하고 뭘 하고 나면 그게 좋은 줄 알아. 근데 그 말에 그 경계에 끌려간 거예요. 우리 공부로 따지면 경계에 끌려서 그냥 경치 좋은 걸 보면은 경치에 빠져갖고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의 마음이 드러날 자리가 없어졌어. 이것도 그 경치 아름다운 막 단풍이 맛있어요. 또 요즘 봄이잖아요. 봄이 지나갔나? 난 아직 봄이라고 생각해. 이게 반팔 입었더니 좀 추워. 근데 아까는 좀 덥더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치를 보고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요 경치에 빠져버린 겁니다. 꽃을 보고 꽃에 빠지고요, 단풍을 보고 단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것이 그 꽃이 어디에서 폈어요? 우리 마음에서 폈어요. 그 꽃이요, 그 단풍이 어디서 빨가요? 마음에서 빨가요. 지금 저기 단풍이 또 빨갛지만 이게 마음에서 드러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풍도 드러나고 거기에 마음도 밝아져야 돼요. 논리적 설명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근데 우리는 주로 단풍의 본이라고 마음도 하나도 몰라. 마음을 드러낼 줄도 몰라. 꽃이 피면 좋아하고 막 보고. 옛날에 우리 단끼리 이제 제가 저희 단이 맨날 놀러 다니거든요. 아주 유명해요. 제가 공부를 이만큼 하고 놀기를 이만큼 하고 그런 단이에요. 거기 그런 단장 해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은 단장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그 섬에 갔어요. 한참 배를 타고 가니까 아무리 가까운 섬이라도 한참 배 타고 가면 조금 그 환경이 바뀌니까 배니까 조금 힘들어요. 내려서 육지에 닿으면 참 안락감이 있어요. 이게 딱 편안함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걸어서 한참 가는데 향이 샥 와. 제가 비염이 있거든요. 제가 맡을 정도면 사람들은 거의 뭐 그 향에 취한 상태야. 나도 냄새 난다. 향이 있다. 거기를 막 사람들이 막 쫓아서 가는 거예요. 이야, 정말 그게 뭐라고 했더라? 이름도 잊어먹었네. 그 향이 나요. 향이.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없어요.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를 다 잊어먹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순경에 그냥 말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경에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 매력적인 그 진짜 우리의 오감을 다 깨우지는 향을 맡으면서 그것들 즐기면서도 그 자리에서 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냥 좋아하고 그냥 근데 우리가 요즘 현대문명이 뭔가를 막 설명을 잘하고 막 그러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우리로 말하면은 그 마음의 당체에 대한 것이 그냥 망각해버려요. 그 마냥 좋아. 그게
좋다고 해. 어찌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하고는 아무 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진공, 묘유, 인과 이런 설명을 해도 이걸 설명을 할 때 제가 설명을 잘하냐 못하냐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어떠든지 제가 무엇같이 말해도 그걸 무엇같이 알아들어갖고 딱딱딱 이렇게 자기 힘을 쌓는 거예요. 이게 몸에 붙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뭘 지금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뭐냐면은 계속 광고화되고 엔터테인먼트화 돼요. 제가 연예인 아니에요. 제가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게 카메라 쓰다 보니까 이게 연예인 같은 그걸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또 제가 또 설명해 볼 거예요. 또 설명해 볼 겁니까? 잘 들어서 이제 저의 말이 잘하냐 못하냐 이걸 따지지 마시고 뭘 보라고요? 제가 틀리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제가 틀리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것을 제가 무슨 말 해도 뭐같이 잘 알아들어갖고 자기 삶에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 나는 거예요. 마음자리를.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자 봅시다. 자 지금부터 봅시다. 내가 요란함이 생겼어. 요란함이. 특히 요란함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가족한테 많이 생겨. 다른 보다 가족이 많이 생겨. 저도 요즘 집안에서 정투하고도 요란함이 생기고 아들하고도 요란함이 생기고 그래요. 가족들은 그래요. 그래도 가족이 좋은 점은 뭐냐면 요란함이 생겼다고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다 괜찮아요. 다른 사람 같은 그게 어려워. 몇 번 문제 생기면은 딱 갈려버려요. 근데 가족은 그게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세월과 함께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족인가 봐요. 그게. 자, 요란함이 생겼어요. 요란함이 생겼다 합시다. 요란함이 어디서 생겼어요? 아까 꽃하고 똑같아요. 꽃이 됐든 향기가 됐든지 요란함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 다른 거라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그게. 그것도 마음에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진공이 돼. 참으로 비었대. 어떻게 참으로 비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요. 요란한 줄 아는 자리를 직시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는요. 요란하다, 요란하지 않다 그런 것이 붙을 수가 없어요. 만일 그런 것이 있으면 요란한 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가 이게 확실하다. 이게 자기가 적용해봐서 이게 확실한 말이에요. 제가 이것도 요란한 줄 안다는 것도 장치를 쓴 거예요. 안다 모른다 이런 그 장치를 쓸 필요도 없어요. 요란함이 딱 드러나면 그거 자체가 그래야 돼. 그냥 끌려가는 것만 탁 놔버리면 맞네 딱 돼야 돼. 이게 진공이라고 해요. 이게 진공이라 했죠. 정삼사 말씀대로 진공이라 했죠. 근데 그것이 또 요란한 줄 그 아는 그 진공자리에서 요란함이 역력하잖아요. 역력하잖아요. 그걸 묘유라고 해도 돼. 묘하게 있는 자리. 진공으로 묘하게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참 묘한 거지. 진공한 자리에서 있어. 그러니까 묘하게 있지. 실제로 자기를 보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비유를 한다면 거울이 있다고 할 때 이 거울에 뭐가 비추면 이렇게 거울이 있다면 이게 이렇게 연필 확연히 빛났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청정하는데 이 진공이라 해도 돼요. 뭐 고요하다고 되고 이건
텅 비었다 해도 되고. 그런데 이게 역력하게 드러나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것을 영지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는 요란한데 어떨 때는 즐거울 때 즐거움이 드러나고 짜증나면 짜증나게 드러나고 우울할 때도 있고 또 너무 또 업돼가지고 막 저기 며칠 전에 용기를 내갖고 야 이번에는 좀 멀리 좀 뛰어보자 하고 정투하고 되어서 또 춘장대를 갔는데 실망하고 왜 그냥 그 동백을 보러 갔는데 춘장대에 실망한 게 아니고 동백숲을 보러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아놨어. 나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걸 막아놔?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기대한 걸 가지고 왔는데 막혔네 이거.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지금 안 된다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관공서 이렇게 된 데는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춘장대를 이렇게 걸었더니 사람 많이 오셨더라고요. 넓으니까 거기 와서 아이들 땅 파고 거기서 야 애들 데리고 오면 너무 좋겠다. 어떤 애는 성을 이만큼 쌓고 그래서 진짜 부럽더라고. 나도 저렇게 놀면 좋을 판인데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야. 지금 애들 같이 땅 파가지고 막 성을 이만큼씩 쌓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놀면. 근데 우리가 어른이라고 이래가지고 사람 많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조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에서도 다 있죠. 그게.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 몇 것만 그거 진공인데 경계를 따라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이거잖아요. 경계를 아까 따라가가지고 생긴 것과 이제 경계에 따라 드러난 것을 드러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경계에 이렇게 끌려가지 않고 그렇게 없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요. 그래서 자성의 정을 세우지 않고 그때 자성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처음에 요란함과 두 번째 요란하지 않는 것과 세 번째 요란함이 드러나는 것과 이건 다른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요란함이 드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건 이제 분별에 떨어진 것이고 마지막에 세 번째 요란함이 드러난 것은 그것을 보고 묘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묘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일상속보 1조에도 진공, 묘유, 인과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랬죠. 어떨 때는 진공, 묘유로만 설명할 때도 있고 진공, 묘유, 인과로도 설명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불생불멸, 인과봉으로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세계를 말한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을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했죠. 진공을 묘유를 이렇게 갖추고 있는 그 텅 빈 자리다. 그러면 이게 텅 빈 것이에요. 묘하게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무게중심의 설명만 한 거예요. 또 묘유를 진공에 바탕한 드러남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진공이에요. 이게 같은 거예요. 진공이라 해도 그 말이고 묘유라고 해도 그 말이고 인과라고 해도 그 말이고. 인과는 묘유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진공한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망각하고 현상으로 드러나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제 그 진공 자리를 진공한 가운데 묘하게 있는 이 자리를 드러내서 그걸 실현해서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작용의 내용에 따라서 인과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나. 그런 그 인과 자리가 그러면 진공하고 다른 자리예요? 아니에요. 같은 자리예요. 그러나 이거 설명하는 그라운드가 다를 뿐이에요. 설명하는 그라운드. 맞잖아요. 설명하는 그라운드. 그러면 이 문맥에 따라 탁탁탁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고정해서 딱 고정해 놓고 해놓으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것 그러면 이제 사은장으로 한번 이걸 해봅시다. 그러면 사은도요 한편으로는 주인공이에요. 왜 그러냐? 그 사은이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이해나 자기의 어떤 특수한 입장이나 이런 것이 이런 것에 물들지 않는 그것과는 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드러나는 세계. 그러니까 사은은 한편으로는 진공한 자리예요. 제가 옛날에 텅 비고 고요한 자리에서 막 이런 소리 겁나게 했잖아요. 진공한 자리예요. 근데 그 진공한 자리에서 대종사님의 그 깨달음의 안목에서 드러나는 그 은혜의 세계는 그 묘한 자리, 묘하게 있는 자리. 이것도 진공이고 묘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은혜를 알아서 이 사은장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사은의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면 그 보은의 결과가 드러나고 우리가 근데 그걸 몰라서 도를 모르고 도를 망각하고 또 도를 알고도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배운의 결과가 드러난다. 그럼 인과예요. 그 인과로 설명해도 그 자리에 진공도 그 자리가 진공도 다 있는 자리고 그 자리가 묘의도 있는 자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공, 묘의, 인과로 설명을 했을 때 여기서 인과로 설명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사은의 드러남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사은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잘 설명을 했나요? 사은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종사님의 그 대각의 시각인데 결국은 우리가 보통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이해관계나 우리의 어떤 특수한 입장이나 이런 시각으로 드러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자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좀 더 자기 삶에서 이게 경축가를 이렇게 한 번씩 읽어봤을 때 나도 조금 내 삶에 경축이 있다. 나도 한번 흥타령 한번 저녁에 한번 읽으면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저도 이래요. 이렇게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경축가의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 많이 연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전에 사은장 있죠. 사은장이 경축가와 연결해서 잘 설명이 돼서 소태산의 대각의 고유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의 고유성이 바로 사은에 있다. 그리고 그 사은의 근거가 이론상 진리에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더 말씀드릴 일이 있나요? 없으면 이걸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은의 이 고유성, 사은의 이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을 말할 때 이 사은장, 특히 이 경축가를 빼놓고 말한다는 것은 저는 참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축가를 통해서 소태산 대종사의 정체성도 좀 밝히고요. 이 사은의 정체성도 좀 더 밝히고요. 이 사은이 이론상과 어떠한 내용인지, 그래서 이론상의 내용을 설명할 때
이 이론상의 내용이 사언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소태산의 개성은 소태산 대각의 내용은 어찌 보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우리가 올해 그 교강 100주년인데 그 첫 번째 항목인 이 사언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많이 체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